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일의 정효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 내지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증금 반환 소송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돈을 그냥 받을 때 돼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냥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반환되지가 않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사전 작업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 계약 종료 시간이 됐다고 해서 그날 가서 돈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이걸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요. 우리 그 제도에는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좀 더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의사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나가겠다는 걸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얼마 되지 않아도 문제가 물론 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이나 그 전세금 자체의 금액 자체가 상당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는 임대인한테 말을 해줘야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봐서 집주인한테 계약 종료로 나가고 싶을 때 이 계약을 이제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걸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알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보통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된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종료가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될 돈인데 이걸 굳이 소송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보증금이나 전세를 하는 그 임대차의 실질적인 계약들을 보면 보통은 집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돈을 청구를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을 가지고 있고 임대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조차도 대부분은 이 돈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해놨다가 반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세입자가 들어올 때 돌려주겠다, 그 돈 받아서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는 그 세입자를 새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마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한참 또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보증금을 보통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이제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시기를 땡기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계약 종료가 정확하게 됐느냐. 그래서 그 계약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전에 3개월 전에는 적어도 청구를 해야 된다, 나간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럼 그 나간다는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내용 증명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내용 증명을 하게 되면 우체국에 도달 시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용 증명 자체가 그 내용에 계약 종료에 대한 정확한 의사 표시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내용 증명으로 보내기가 조금 껄끄럽다 생각하시면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화 통화 녹음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약 종료를 하겠다, 그리고 언제 나가겠으니 반환을 해달라,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약 종료의 표시를 하시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이제 집을 비워주고 반환하기만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보증금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보증금은 뭐냐면, 월세나 아니면은 이 그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살면서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이걸 보정하기 위한 금액이 보증금입니다. 그럼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돈은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임차인이 살면서 일으키는 손해라든가 월세를 좀 못 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거 미리 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상 회복할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지, 적어도 이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노화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한 손해 또는 뭐 월세를 좀 덜 냈다면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이 만약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하면 어떡하죠? 네, 이게 바로 소송으로 가는 이제 단계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해지한다는 것은 결국 계약 종료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계약 종료를 하면 돈을 돌려달라는 것인데, 흔히 많이 하는 변명들이 뭐냐면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 받아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보통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새로 집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때까지 기다려서 주려고 그러면 당장 집에 다른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지 의사를 무시한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이제 제기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집의 정말 실제 가치가 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시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 집에 따로 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조금 따져서 이제 우리가 이게 보증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미리 좀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다 하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은 이제 우리가 이 집에서 이제 그 점유하고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계속 생기고, 또 확정일자상에 우선순위자로 계속 있을 수가 있는데, 점유를 비우게 되면 확정일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말 그대로 여기 임차권이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게 되는 것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임차권 등기 신청이 돼 있다는 것은 앞선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 게 표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놓으면 확정일자상의 우선순위도 보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집주인에게 원활한 자금 회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산적인 문제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종료 시점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손쉬운 해결책이 있나요? 손쉬운 해결책이 있다면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설명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한번 해볼 만한 게 뭐냐면, 내용 증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좀 강력하게 좀 쓰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건 제가 꼭 변호사를 선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 절차가 곧 들어간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보증금 소송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내용 증명을 한번 이렇게 보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가 보낸 거를 보면, 아, 진짜 이제 소송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보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다 된다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이제 최후 통첩의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정말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첫 번째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걸 가지고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마음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주지 않고 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반환 소송을 하셔서 법적인 그 보호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아무 준비 없이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를 명확하게 했나 안 했나.
그것을 주의를 하시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원상회복 의무를 내가 다 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같은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은 좀 더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안전한 거래 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